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여러분, 두목렉 강영입니다. 이번 회차 3회 2과목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는 B형 문제 중심으로 풀이를 하는데요. 자, A형, B형. 자, 여러분 지필평가 하신다면 A형, B형 문제 받아보실 텐데, 자, A형보다는 B형 받아보시는 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 게 학습 순서와는 좀 다르게 문제가 섞여 있어요. A형과 B형 또는 CBT일 땐 조금 더 많은 문제의 유형이 있는데, 자, 그때 문제는 다 똑같아요. 20문제의 내용은 다 똑같은데 문제의 순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논리회로 배우고, 자료 표현 배우고, 프로세서 배우고, 기억장치 배우고, 보조기억장치 배우고, 입출력 배웠는데 이 순서가 아니고 좀 섞여 있는 문제를 받으셨을 때 당황하는 게 B형 문제 유형인데, 자, 이 3회 같은 경우에는 이 앞 시험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자, 3회 시험분들이 전자계산기가 어려워졌네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원래 전자계산기 구조는 난이도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상대적인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정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과락 꼭 주의하시고 8문제 이상 꼭 맞아야 시험장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기출문제만 보시지 마시고 이론학습 꼭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모르는 문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맞는 문제만 실수하지 않고 맞는다라는 전략이 전자계산기 구조입니다. 21번 문제부터 한번 다 읽어볼게요. 자, 틀린 것은 에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 특히나 컴퓨터로 보시는 CBT 준비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고, 자, 인터럽트 문제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보통은 2문제 정도 평균 나옵니다. 이번 회차는 하드웨어 우선순위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따진다라고 하면, 자, 구조적으로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자, 그리고 응답 속도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빨라요. 응답 속도가 인터럽트 처리 속도가 아니고요. 인터럽트에 대한 반응, 어느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된 이 고정된 선에서 체크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하드웨어로 우선순위를 미리 사전에 결정합니다. 계산에 의해서 뭔가 조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답 2번이죠. 유연하다라는 건 그때그때 여러 고려 요소를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유연성이 있는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적인 우선순위 지정 방식. 자, 그래서 답 2번입니다. 22번 문제 볼게요. 자, 해당 문제의 자료 표현 쪽 문제인데 난이도는 낮게 출제됐어요. 기능사보다 좀 낮아요. 자, i3 754에서 규정한 표준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부동소수점 표현 방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 뭐예요? 이진 뭐예요? 소수점이 있는 실수의 내부적인 표현법, 표현 방법, 차분히. 그렇죠?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실수일 때는 부호가 있죠. 자, 부호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소수점도 있을 것이고, 자, 이 실수 내부적인 표현 방법은 실제적으로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32비트를 가지고 또 하나는 64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단정도 실수, 단정도형 실수, 부동소수점 표현 방법이 있고요. 자, 단을 2배 해서 배정도 형 실수. 자, 2개는 사이즈 크기예요. 4바이트인 32비트 영역을 구별하거나, 자, 더블 64비트 영역을 구별하거나. 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자, 비트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 부호 있네, 실수니까. 자, 그리고 지수, 우리가 소수부라고 하는 가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소수점은, 자, 비트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4번입니다. 자, 실제로 부호,
플러스면 0이고요. 마이너스면 1로 구별되는 한 자리 1비트 영역을 차지하고요. 지수와 가수 부분 있고요. 실제 비트 영역에서 제외하지만 지수와 가수 사이에 가상소수점이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자, 해서 그냥 문제 간단하게 설명해도 소수점, 가상소수점이기 때문에 비트 차지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23번 누상기 문제입니다. 누상기 어큐뮬레이터라고 하죠. 레지스터 종류 중에 하나고요. AC 또는 ACC라고 약어로 하고요. 문제는 틀린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이에요. 자, 연산 결과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곳이 누상기 레지스터입니다. 자, 분명히 제가 레지스터라고 했죠. 그러면 임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CPU 속에 있다, 레지스터는. 자, 우리가 메모리 계층도를 알고 있는데 계층도 꼭대기에 레지스터를 그려요. 그럼 이거 기억장치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CPU 상에 있기 때문에 기억장치 일부 아니고 기억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제어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조기억장치가 아니고 CPU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23번은 4번이 답이에요. 자, 24번 문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new 했어요. 자, 본 강의에서 제가 복잡하게 시프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경우를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린 게 있어요. 뭐냐? 자, 왼쪽 오른쪽으로 자릿수 이동을 하면 곱셈과 나눗셈 연산을 한다 라는 거죠. 부호와 이해교수라는 가정을 하고서요. 자, 레지스터가 8비트로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리가 묶여 있다. 이게 레지스터 속의 내용인데요. 이 값이 있다. 자, 이걸 이진수로 지금 변환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데이터를 원래 숫자보다 4배 증가하려고 하면 어떤 동작을 취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배수 처리라는 게 나옵니다. 곱하기 4. 원래 수가 있는데 그거에 4배 하고 싶다예요. 자, 답은 벌써 나왔죠? 쉬프트 처리하면 되는구나.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앞단이 부호 자리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실제 플러스인 부호 자리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4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자릿수 이진수의 자릿수 왼쪽으로 가야 1, 2, 4, 8, 16 증가하죠.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나눠지죠. 해서 자, 왼쪽 레프트죠. 그죠? 라이트죠. 자, 그럼 라이트가 아니고 레프트구나.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이거는 곱하기 2배 되는 거고요. 나누기 2배,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곱셈 나눗셈 되는 거고요. 자, 4배다라고 하는 건 곱하기 2의 2승. 각 자리가 2의 지수승배 되기 때문에 자, 2의 2승. 자, 몇 비트? 2비트 이동. 2자리 이동하면 시프트 2회 하면 4배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수 x가 있을 때 몇 회 이동하느냐를 이렇게 지수승배로 따지셔야 횟수죠. 자릿수의 횟수 2회라는 거에서 답 2번입니다. 자, 그럼 엔드 현산에서 나와 있는 마이크로 동작에 대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엔드 연산을 이용해서 어느 비트, 특정 어느 위치의 비트를 지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 여기서 표현은 지울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운다라는 건 0으로 만든다. 0비트로 어떤 비트가 있는데 그 위치는 1이었던 0이었던 0으로 만드는 그 지정된 부분을 어떤 연산? 마스크 비트에 의해서 엔드 연산을 하면 마스크 비트를 이용해서 엔드 연산 수행하면 둘 다 1이어야 1인데 0비트로 마스크 비트를 형성하면 지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근 기출에서는 보실 수 있는데 셀렉티브 셋 하면 OI고요. 특정 비트를 1로 만든다.
마스크 연산은 특정 비트를 지운다, 0으로 만든다고요. 자, 비교한다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5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6번이에요. 자, 인터럽트 문제 지금 두 문제째요. 두 문제째. 자, 발생 원인은 자, CPU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자, 전원 나가면 그거 돌발 맞죠? 오버플로우. 더하기를 했다가 빼기를 했다가 곱셈을 했더니 갑자기 내가 표현 범위가 넘쳤다. 그럼 정확한 정보 아니니까 이것도 돌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퍼레이터에 의한 조작, 일부러. 그렇죠? 예. 자, 그럼 서브 프로그램에 의한 호출은 우리가 원래 주 프로그램이 수행하다가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제어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상 수행이에요. 돌발 상황이 아니에요. 정상 수행하는 겁니다. 서브 프로그램 호출, 주 프로그램에서 서브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정상 이동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자, 2번이 인터럽트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기출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자주 등장하는 예제예요. 자, 27번은 정말 십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인터럽트 쪽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 우선순위 부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27번 뭐예요? 소프트웨어적인. 자, 인터럽트 처리 과정 중 인터럽트 요청한 장치를 차례대로 검사하는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너 인터럽트 발생했니? 발생했니? 해서 이번에는 처리 과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폴링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검사하는 게 폴링 방식이고요. 나 인터럽트 발생했어요 라고 하는 건 셀렉티브 방식. 자, 그래서 1번 폴링 방식. 자, 28번 문제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U라고 나왔는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 자, PC, 레지스터죠. 레지스터에 대한 연산하는 부분인데 X라는 특정 값으로 PC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시키는 명령어는 다음 중 무엇인가? 1번의 IMPX입니다. 자, PC 분기 명령어 종류 중에 하나죠.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어의 주소 부분을 X로 변경을 시키면 자, 제어상에서 그 PC를 이용을 해서 다음 명령어가 어디로 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자, IMPX 명령어를 자, 동일한 의미 뜻하는 명령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번 CAM입니다. 자, 여기에 C는 뭐예요? 뭐 M은 메모리겠고 A는 어드레스고 메모리의 주소예요. 뭐요? 컨텐츠. 내용에 의한 접근해서 자, CA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연상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죠. 연상 떠올린다. 그렇죠? 연상 기억 장치. 자,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자체로 어디에 있지라고 검색에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의한 매치가 일어난다. 자, 하드웨어 비용은 매치로에 의해 동작하기 때문에 좀 비싸고요. 주소 공간 확대가 목적이 아니죠. 자, 얘는 속도적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게 목적이고요. 자, 구조 동작에 대해서 복잡한 회로 동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30번 볼게요. 자,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는 코드인데요. 7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건 오류를 검색하는데 용이한 거는 빅퀴너리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0번은 그냥 간단하게 코드 종류 학습했던 것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진법과 관련해서 연산을 하거나 이렇게 코드적으로 변환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오래간만에 그레이 코드로 나왔습니다. 자, 그레이 코드는 저희가 익스클루시브 5화 회로를 학습할 때 학습한 바가 있고요. 자, 네 자리의 이진수 값을 그레이 코드로 바꿔라. 자, 네 자리 똑같이 1010 그레이 코드도 네 자리가 존재하고요. 가장 좌측에 있는 비트는 이진수와 동일하게 그죠? 지정을 해주고 자, 변환하는 방식에서 이진수의 각 자리에 자, 내가 현재 여기
그렇죠? 두 번째 위치를 구하는데, 자, 이진수 이 두 비트 인접한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5와 회로로 비교해서 둘이 달라야 1. 익스클루시브 5화가 뭐예요? 둘이 달라야 1. 그렇죠? 0과 1 둘이 비교해서 두 자리에 대해서 다르면 1. 두 자리 다르면 1로 변화를 합니다. 맨 첫 번째 비트 그대로 오고 나머지는 익스클루시브 5화 동작을 하고, 자, 해당 문제 난이도 높지 않고 눈으로도 변환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학습하셔서 가시는 겁니다. 자, 3회, 4회. 4회가 올해 CBT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다고 꼭 연필이 있고 펜이 있어야 풀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32번 문제. 자, 보시면 좀 오래된 기사 문제인데요. 자, 산업기사에선 새로 나왔기 때문에 자, 관련된 설명에 용어는 해서 나왔습니다. 자,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터를 오프라인 장치 또는 액세스의 우선순위가 낮은 장치로부터 온라인 장치 또는 높은 장치로 옮기는 것. 자, 나는 오프라인 장치나 액세스 우선순위 낮은 데 있는데 그걸 온라인 장치 또는 우선순위 높은 장치로 데이터 자체로 옮기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또는 대용량의 기억장치 상황의 데이터를 직접 접근 기억장치로 조금 더 나중에, 그렇죠?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옮기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테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용어로 간략하게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자, 33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계산 문제 두 문제 나왔는데 그중에 먼저 나오는 33번 문제입니다. 자, 램이 뭐예요? 주격장치. 그죠? 자, 램이 있는데 주격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죠. 반도체 메모리. 자, 8 곱하기 2 사이즈의 램이 있는데 이 램을 이용을 해서 내가 내 주격장치 메모리를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램이 몇 개가 필요한가? 여러분 나누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만들 메모리는 실제 크기가 16x4. 자, 보통 메모리 직사각형으로 그리죠. 뭐 특별히 언급이 안 되면 용량적으로 16x4 비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내가 구성할 때 램을 이용을 할 거야. 램 메모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8x2 램이 있다. 당연히 여기도 단위는 비트이죠. 자, 몇 개를 이송하면 얘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주소 쪽에 2배, 그쵸? 컨텐츠 쪽에 2배 해서 4배, 4개 이용하면 구성할 수 있다. 그쵸? 뭐, 16, 공식으로 따지자면 16 곱하기 4, 16x4를 단위인 8x2로 하시면 4 나오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34번 문제. 자, 뉴했죠. 자, 문제 헷갈리게 출제를 했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64K 주소 공간과 4K인 기억 공간을 가진 PC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PC는 프로그램 레지스터가 아니고 컴퓨터 얘기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가 512워드래요. 그러면 블럭의 개수와 블록 주소의 비트는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분히 볼게요. 여기서 저희가 힌트 삼을 수 있는 건, 자, PC의 경우 한 페이지라는 글자예요. 페이징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이거예요. 페이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엔 가상기억 장치가 있고요.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자, 그럼 가상기억 장치의 크기가 64K라는 거예요. 가상기억 장치. 자, 그럼 주소 공간 옆에 뭐가 있어요? 4K인 기억 공간이라고 나와 있죠? 아, 이게 주기억 장치. 저 페이지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구별이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격장치가 더 용량이 작은 거 맞죠? 4K니까 공간을 가진 PC가 있다. 자, 그럴 때 내가 이 워드 512 한 페이지 크기. 자, 그런데 이 페이지 용어 정리를 합시다. 보통 우리가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죠? 페이지가 주기억장치 쪽에 있으면 그걸 블럭이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크기와 블럭의 크기가 똑같이 512 워드인 상황이에요. 자, 그럼 블럭이라면 주기억장치 이쪽을 보셔야지 저 보조기억장치인 가상메모리 보실 필요 없지요. 자, 없어요. 자, 그러면 4K인 기억 공간 얘기해 볼게요. 4K 4K 비트가 정확한데, 자, 4K인 기억 장치 메모리 이 부분은 자 블록으로 되어 있다. 직사각형 그릴게요. 자, 여기에 블럭 페이지 크기 동일합니다. 페이징 시스템이기 때문에 512 워드가 있어요. 자, 이 워드 이게 하나의 블럭이에요. 블럭. 이게 몇 개로 구성돼서 페이지 시스템 구성되어 있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512 워드다 그랬을 땐 이 4K에 뭐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냐면 워드 비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자 512 한 칸 띄고 곱하기 워드라고 했을 때 이 한 번에 저희가 내용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워드고요. 자, 이 부분이 일단 이 부분이 512 비트 워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K 워드이고, 자, 전체는 4K 비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4K 나누기 단위가 5, 1, 2 이렇게. 자, 그럼 2의 지수승으로 표현하면 2의 12승 4K 비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K는 1000이 아니고 2의 10승 얘기하는 겁니다. 4K는 2의 10승 얘기하는 거예요. 1000이 아니에요, 여러분. 512 마찬가지로 2의 지수승으로 표현하면 2의 9승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빼기 하셔서 2의 3승 되는 거죠. 2의 3승. 자, 2의 3승 뭐예요? 8. 자, 8개의 워드 페이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블록 주소의 비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3비트. 죠? 네, 3비트. 1번입니다. 그죠? 네. 이 주소 영역이 몇 개로 되어 있으면 되냐라고 했을 때 3개로 구별할 수 있게 블록을 구별하면 된다. 8개의 블록이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숫자로 계산을 할 때 숫자 계산에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요. 문제 보실 때 페이지를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제외하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35번 문제 사이클 스틸링 나왔는데, 자, 이 사이클 스틸링, 자, 사이클 훔침이죠. 사이클을 훔쳐요. 그쵸? 자, 어디에서? DMA에서 메모리를 접근을 하는데 직접 접근하는 입출력 제어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옳은 것은 에서 나와 있죠. 자, 주변 장치가 뭐예요? 입출력 장치. 기억 장치를 접근해요. 메모리 액세스. 자, 그럴 때 CPU가 기억 장치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자, 그거를 자 사이클 스틸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건 DMA 방식으로 제어할 때 적용되는 기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회차에는 DMA가 나왔고요. 이번 회차에는 사이클 스틀링이 나왔습니다. 자, 36번 볼게요. 36번 회로 문제가 나왔는데 뭐 2007년도 산업기사 기출이긴 해요. 자, 그래서 너무 오래된 기출인데 저기까지 볼 일은 없지만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회로가 보여집니다. 연산회로에서 얻어지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무엇인가? 단, A, 0, C. 화살표가 이 연산회로 안쪽으로 진입하는 게 입력값이고 Y는 화살표가 출력이다. 자, 입력, 처리, 출력. 자, 입력 화살표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것은 자,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병렬 가상기 여러 개가 있는데 자, 1, 아까 A 들어오고 가상기라는 건 뭐예요? 더하기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A 더하고 0 더하고 그죠? 예. C는 1 해서 자, 하위에서 올라오는 비트 캐리가 병렬 가상기로 각각 여러 자리가 있으면 더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어떤 값일지 몰라요. A의 현재 비트가 존재하고 여러 개의 비트열 제로이고 무조건 제로 비트만큼 존재하고 자, 여기에 달렸죠. C가 캐리가 하위 자리에서 올라온 비트가 1이다라는 거는 자, 0 더하면 A 맞죠? 자, 그래서 A의 캐리가 1이기 때문에 1 더하는 상황 해서 A를 1 비트 증가시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7번 넘어갈게요. 자, 램 문제인데 오랜만에 S램, D램 문제가 나왔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S램, D램 구별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S램은 뭐예요? 스태틱 정적 램이에요. 자, 정적하면 제가 뭐라고요? 안정적. 자, 안정적으로 운영되니까 속도가 빠르다. 기억 꼭 하시고 자, 항상 비교는 D램에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죠. 자, D램에 비해서 회로의 집적도는 낮다. 자, 그럼 반대로 D램은 집적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D램에 비해서는 비싸요. S램이. 속도가 좀 더 빠르고요. 일정한 시간 지날 때마다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건 자, D램 설명이죠. 저희는 재충전할, 리프레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성 소자가 D램일 경우엔 콘덴서가 있기 때문에 리프레시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S램에는 플립플롭 동작 해서 전원 공급만 되면 기억 내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해서 답은 D램 설명 하나가 있고요. 자, 전력 소모는 전력 계속돼야 되니까 기억 유지해야 되니까 소모가 좀 큰 편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죠. 해서 D램과 S램 오래간만에 나왔지만 기본에 충실한 문제죠. 자, 38번 문제. 자, M 하면 메모리고요. R 하면 뭐예요? 레지스터.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볼 거는 어드레스. 자, MAR 어드레스는 메모리 근처에 있으면서 CPU에서 기억장치 내의 특정, 자, 번지 뭐예요? 주소에 있는 데이터나 명령어를 인출하기 위해서 그 번지를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자, 왜 기억한다라고 표현해요? 레지스터가 임시기억 장소니까 해서 임시기억한다라는 겁니다. 해서 답 4번이 정확한 표현이죠. 자, 39번 볼게요. 명령어 사이클 출제가 됐네요. 아닌 것은. 자, 명령어 사이클 4단계 있습니다. 자, 패치, 인출, 명령어 인출에서 뭐예요? execute. 2번 답이네요. 실행해서 execute 사이클이 있죠. 자, 지난 회차에도 해당 문제 나왔고요. 자, execute 패치 하다가 indirect, execute 하다가 interrupt 발생할 수도 있죠. 자, 해서 39번은 뭐 쉽게 2번이 틀린 사항이었고 마지막 문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문제가 한 문제 더 출제가 됐네요. 자, 정의예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더 작은 단위죠. 자, 그 명령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자체가 수행하는 시간을 뭐예요?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데 보기를 봤더니 서치 타임, 시크 타임, 액세스 타임이라고만 나와 있고, 자, CPU 클락 타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에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일부러 안 했고요. CPU 클락 타임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CPU 클락 타임, CPU 사이클 타임 동일한 용어로 알고 계시고, 자, 해당 부분의 1번, 2번, 3번은 디스크 접근 시간과 관련된 문제죠. 자, 그래서 40번 문제까지 그렇게 장황한 최근 전자계산기 구조가 정말 모든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 충실히 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